네, 6월 1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를 꼽자라면 단연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던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 무게감이 다르죠. 무게감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달라요. 체감되는 게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자 월가의 거물, 우리 돈으로 치면 1경원 넘는 돈을 운용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세력급 자본. 그러니까 세력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월가의 대장 세력이죠. 예,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에는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를까?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이번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신청을 하면서 머리를 잘 굴렸던 것 같아요. 기존에 SEC가 반려를 했을 때 문제로 삼았던 점을 묘하게 해결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내용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하고 이 거래소 사이의 감시를 공유하는 그런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 암호화폐 기업에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게 불안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라는 게 SEC의 반려 이유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블랙록이 구멍을 메웠어요. 메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감시자로서 나스닥을 등판시켰어요. 그래서 나스닥을 도입해서 현물거래 플랫폼 운영업체의 감시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거다. 그러니까 제3자가 일종의 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명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사기 아니면 리스크 이런 것들을 그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블랙록이 이번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진 차별화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ETF 신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SEC가 반려했던 그 이유들을 해결한 것들이 지금 포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르려나? 이번에 진짜 승인 신청이 되려나?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했던 게 결국에는 이 월가의 기존 레거시 금융 세력에게 다 몰아주려는 그런 큰 그림의 일환이었을까? 뭐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블랙록이 밝힌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 고객들이 또 상당히 큰 관심을 이 분야에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출시 승인 신청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레리 핑크가 6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이 뭐냐면은 인덱스 오브 머니 런더링이야. 그러니까 이 돈 세탁의 지표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를 블랙록이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SEC에. 6년 사이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돈 세탁의 지표라고 레리 핑크가 얘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였대요. 6,000달러. 재밌죠. 그러고 나서 정고점을 10배 이상에서 확인을 한 거고, 지금 한 60% 정도 폭락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겠다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스팟 ETF 승인 신청을 지금 한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림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레거시 금융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신흥 기업들 다 조지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 기소 직후에 블랙록이 또 이런 소식을 전해오니까 야, 뭐가 있네, 냄새는 난다, 뭐 이런 생각도 갖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막 너무 깜놀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 거의 이제 결정타로 날리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고, 이전에 이건 올해 초거든요. 올해 1월 상황인데 블랙록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펀드 가운데 하나인 엘로케이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엘로케이션 펀드 자체가 이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말해서 뭐 주요 기업들 또 정부 채권 이런 거에 좀 안정성이 있고 펀더멘털이 확인이 된 그런 종목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어떤 펀드인데, 특히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인기가 높대요. 그래서 엘로케이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하나로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화두가 됐었었는데 지금이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더 큰 소식을 지금 전해온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짚어봤지만 블랙록은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율, 상승 비율도 비슷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지금 6% 가지고 있는 3대 주주입니다. 대주주. 재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47,000%가 늘었어요. 저번 분기 대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번 분기 1분기에 투자를 한 거고, 뭐 피델리티도 28,982% 비중을 늘렸어요. 전분기 대비. 이게 뭘 의미할까? 재밌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런데 세력급 기관들, 레거시 금융들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짙은 그런 기업이 블랙록인데, 블랙록이 이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자사에 굉장히 인기 있는 펀드 가운데 하나인 엘로케이션 펀드에 투자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고, 이런 와중에 이번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신청까지 제출을 한 겁니다. 뭔가 그림이 있죠. 그림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정치권과 어떤 막 이런 그 쇼부를 보고 이렇게 막 가는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정확히는. 그런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는 뭐 이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림이,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빠르면 2분기, 늦으면 하반기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어 왔는데 이거 재밌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지금 SEC가 블랙록은 지금까지의 ETF 신청,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들과는 다르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져 있군, 오케이 승인, 이래버리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거고, 그 주인공, 1호 주인공이 블랙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홍콩이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당장 오늘 내일 홍콩에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됐다 이렇게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홍콩에서 제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그 판때기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구나. 미국이 지금 SEC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기업 규제 이슈로 굉장히 정신머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거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홍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 진영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좀 재편될 것 같은 움직임이 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 상황이 재밌는데? 뭐 이렇게 지금 블랙록의 이번 액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밌죠? 재밌는 거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SEC에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 뒤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재신청을 했어요. 지난해 7월에 까였거든요, 신청했다가. 근데 당시 SEC가 했던 멘트가 뭐냐면, 적절한 감시 공유 체제가 없다, 그래서 시장 조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고 시장 규모가 충분하다라는 걸 입증을 못했다 라는 게 SEC의 반려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 적절한 감시 공유 체제를
블랙로그 만들었잖아요. 이 주체로 나스닥을 끼워 넣으면서 이걸 해결했고, 블랙록이 등판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풍겨준 겁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이번 재신청만 놓고 봐도 상당히 비트와이즈가 머리를 잘 쓴 거죠. 냅다 비슷하게 그 비트와이즈 ETF 신청서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블랙록에 이런 장치들까지 비슷하게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에 묻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고, 특히 재밌는 거는 만약에 블랙록이 이번에 승인 신청된다라면 SEC가 왜 특정 기업에는 승인을 해주고 특정 기업은 반려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에릭 발추나스 이 양반은 블룸버그에서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빠르면 2분기에, 그러니까 6월 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 출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한 게 576건인데 이 중에 575건이 승인이 됐대요. 확률이 그러니까 신청 승인 확률이 99.9%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은 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낙관론을 다시금 점화시킬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엘 레치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이번 승인 신청 상품은 신탁, 트러스트인 동시에 ETF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엄밀하게 바라보면 신탁이지만 환매가 가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ETF와 같은 기능이다. 처음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블룸버그인가 CNBC인가가 먼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거 현물 ETF가 아니고 이거 트러스트 신청한 거야, 신탁 신청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엄밀히 보면은 신탁이지만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교통정리된 게 또 느껴지죠? 패트릭 맥켄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하원 금융위원장이고 굉장히 그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서 이 SEC의 대응을 면밀하게 지켜볼 거다. 만약에 일관성 없는 기준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된다라면 왜 승인이 되는 것이고, 반려가 된 거라면 왜 반려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것도 밝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랙록만 승인 신청을 해준다라면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인 액션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상황이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패트릭 맥켄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지금 패트릭 맥켄리도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할 거라는 정보를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마이크 노보그라츠, 블랙록 ETF 출시 가능성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호재다. 맞는 얘기죠.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면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됐을 때 시장 상황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겠죠. 그것보다 이제 더 크게 될 겁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률이 크게 늘어날까? 사실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블랙록이 움직였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지, 기관들이 이 통로가 좀 명확하게 생겼다라고 무조건 100% 들어온다, 뭐 엄청 들어온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추이는 봐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문 하나가 열린 거다. 만약에 승인 받게 된다라면 굉장히 비트코인으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문 하나, 그러니까 추가적인 안정성을 검증받은 문 하나가, 게이트가 샥 하고 열린 거다. 요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블랙록이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다 반려가 된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자사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시킨 뒤 5달 만에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알고 봤더니 블랙록은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3대 주주더라. 6%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에 사실상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거액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이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 신청이 됐을 때 시장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전고 뚫고 이런 건 아니겠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게 될지는 그건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기관들 다 때려 들어온다. 요거는 이제 막연한 망상이고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과 좀 망상에 가까운 어떤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은 간단하게 넘겨짚을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승인이 될 가능성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마터면 25,000달러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승인 신청서 내역이 상대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좀 붙었죠. 그래서 다시금 26,5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랠리가 가능할지 이게 좀 관건인데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하루 전에 47, 지금 2포인트가 올라서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7% 전후에서 그러니까 50% 근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켓이 우페드 히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26,300달러 지지를 확고하게 받아준다라면 27,200달러 부근에 있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딱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6,300달러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빠질 경우에 다시 말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냥 깔끔한 건데 지금이 딱 요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캡틴 파이빅 요거 조금 그냥 요로를 여나 보다 저는 그냥 끄덕끄덕 했거든요. 일간 차트 기준으로 하락세기 패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6,800달러 저항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6월에는 그냥 횡보 보일 것 같아. 지금 분위기상. 그런데 7월에는 20에서 25% 이상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6월에 이렇게 횡보세가 유지될지 여부를 결정할 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블랙록 이슈가 얼마나 더 임팩트 있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